2014년 3월 8일 새벽 12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베이징으로 향하기 위해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기종은 보잉 777-200ER이며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23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시 19분 기장은 말레이시아 관제센터와 마지막 교신을 나눴습니다. 말레이시아 370 굿나잇. 이 짧은 인사는 MH370의 마지막 공식 교신이었습니다. 이후 기체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관제 구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시각 아무도 이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항공 미스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군 레이더는 MH370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말레이 해협 쪽으로 선회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기체는 항로를 벗어나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러 안다만의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민간 항공 레이더에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기체가 실종되자 즉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남중국해에서 수색이 진행됐으나 곧 잘못된 장소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H370이 말레이 반도와 안다만해를 지나 인도양으로 향했다는 군 레이더 기록과 이후 밝혀진 인공위성 통신 데이터가 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인마셋이라는 영국의 위성통신 기업이 수집한 통신 로그에 따르면 MH370은 실종 후 약 7시간가량 인도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성과 주고받은 핸드쉐이크 신호는 기체가 연료가 닿을 때까지 비행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색은 인도양 남부의 넓은 해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국제 수색 작전은 호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기체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아프리카 해안과 인도양의 섬들에서 MH370의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체 전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였습니다. 그는 당시 53세로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주장, 정치적 성향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지적 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비행 시뮬레이터였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그는 실제로 인도양 남부로 비행한 후 연료가 떨어져 추락하는 시나리오를 수차례 시뮬레이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그가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자살 비행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나 유서는 없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은 자하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도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MH370 사건은 그 특이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장 자살설. 앞서 언급한 시뮬레이터 기록과 항로 변경은 자살 비행을 시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둘째, 테러리스트 개입설. MH370에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승객 2명이 있었으며 이는 테러 가능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조직의 자백은 없었습니다. 셋째, 미군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격추설. 인도양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기지 근처를 비행하던 MH370이 실수로 격추됐고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넷째, 외계인 납치설.
기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에서 전 세계 UFO 커뮤니티에서는 외계 문명에 의한 납치라는 극단적인 이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기술 해킹설. 원격 해킹을 통해 비행기 시스템을 제어하고 항로를 바꿨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인마셋이 공개한 데이터는 MH370 사건의 조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통신 로그는 30분 간격으로 자동 송수신된 핸드쉐이크 신호이며 이 신호들은 기체가 위성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성과의 거리 차이를 계산해 만든 아크 이론에 따르면 MH370은 인도양 남부의 특정한 호에서 최종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이론은 수색 범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신호는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지 못했고 바다의 깊이와 환경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체가 고의로 통신 장치를 차단하고 비행을 이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초기 수색 방향의 오류, 레이더 데이터의 은폐, 국제적 협조 지연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실종 직후 MH370이 항로를 이탈한 것을 군 레이더가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며칠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체의 추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블랙박스의 자동 위치 송신 기능, 위성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MH370의 승객 대부분은 중국 국적이었으며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수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일부는 국제적으로 연대의 민간조사단을 구성했고 항공 전문가들과 함께 별도의 수색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실종일인 3월 8일이 되면 쿠알라룸푸르와 베이징 등지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인터넷상에는 아직도 수천 명의 자원조사자들이 모인 포럼이 존재하며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때마다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실종은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선 현대사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 정치, 인간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체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날 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